상린관계라고 되어 있나요? 자, 상린관계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보시죠. 상린관계 틀린 것은 그랬죠. 서로 인접한 토지에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이라고 되어 있냐. 설치비용? 자, 봐봐. 측량비용은 어떻게 한다?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요. 측량은 토지를 측량하니까. 그런데 여기요, 설치비용은 어떨까? 설치비용은 절반씩 하는 거예요. 절반씩. 알죠? 다른 말로 뭐란다? 공동 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란다? 그것을 공유로 추정하죠? 공유로 추정하는데 문제는 뭐다? 공유물 분할이 된다, 안 된다? 공유물 분할이 안 된다.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공유인데 분할이 안 되는 것, 우리 민법상으로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 그럼요, 아파트에서 공용 부분에 분할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요, 경계표 단 분할 안 되는 거, 공유인데. 그러니까 여기는요,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지만 설치비용은 측량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설치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1번 틀린 것이죠. 2번요,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요. 갑과 을이 맨 처음에는 공유했어. 갑과 을이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분할한 거예요. 분할을 하다 보니까 토지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토지가요,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을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맹지가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분할 당사자 간에는 무상으로 통행로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뭐로? 무상으로 통행로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상으로. 그래서 무상으로 통행로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무상 통행권. 분할 당사자, 일부 양도 당사자, 분할 당사자, 일부 양도 당사자 간에는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3번. 인지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죠. 자기 비용으로 통상보다 높게. 이것을 뭐란다? 그러면 자기 개인 단독 소유가 돼. 그 부분은. 아까 우리가 공동으로 설치한 것은 공유죠. 근데 거기서 좀 더 높였다, 이 말이죠. 그것은 그 높이 부분은 자기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4번은요.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할 때는 이웃 토지 소유자가 항상 이러면요, 뭔가를 하려면 보상을 하고 여수가 뭐죠? 여수 남는 물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5번은요.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봐봐. 이웃 토지로 뭐 할 수 있어? 이웃 토지는 사용을 청구해요. 토지는 사용을 청구하고, 토지는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건물 주거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되고, 사용 청구했는데 승낙이 없으면 뭘 한다? 판결로 가름한다, 이 말이죠. 판결로 가름해. 승낙을 받아야 돼. 청구하고 승낙을 받는데 안 되면 판결로 가름할 수 있어. 그런데 주거는 승낙이 없으면 판결로 가름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큰 차이예요.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이렇게. 자, 39번 틀린 것은요. 인접지에 수목뿌리를 만든다. 수목뿌리를 목근이라고 하죠. 목근. 나무 목자 뿌리 근자. 목근. 경계를 넘을 때는 임의로 제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비교가 뭐죠? 수목가지죠? 수목가지는 어떻게 해요? 수목가지는 어떻게 한다? 먼저 제거를 청구해. 제거를 청구하고 여기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임의로 제거를 해. 임의로.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해. 그러면 나무 뿌리는 그냥 임의로 제거를 해. 차이가 있죠? 2번요.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만다 부담해요. 누가요?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가 아니고 통행권자가 통로 개설 비용 등을 부담해야 돼. 통행지 소유자는 땅을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통행지 소유자가 땅 빌려주고 자기가 비용까지 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이란 말이죠. 3번.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에 의한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을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그 철거 의무로 부담해. 왜?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잖아요. 권리니까 상대방은 뭐가 있다? 통행지 소유자는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철거할 의무가 있다.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이다. 공유. 이런 공유일 때는 우리가 공유인데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개. 경계표 담하고 그 다음에 또 뭐하고? 아파트의 공용부분. 공용부분하고는 분할을 청구를 못해요. 우리 시험에 나왔죠? 뭐라고 나왔냐 시험에? 민법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 알겠죠? 공용부분 나왔단 말이죠. 5번.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된다? 반 미터 이상.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를 위반하죠? 위반하면 뭐 한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몇 년 안에요?
완공이 되거나 또는 공사에 착수하는 몇 년? 1년. 여기 완공된 후에는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완공된 후에는 뭐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하고 철거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완공된 후에는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5번. 자, 40번은요. 통행권이죠. 주유토지 통행권은 통로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죠. 이러면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하면 너무 좁다 이 말이죠. 통행로가 인정된다 이 말이고요. 통행권의 법에는 장차 건립된 아파트의 건축을 향 장차의 이용사항까지 미리 대비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통행권은 현재 이용 상황, 현재 이용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주유토지 통행권이 인정된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통행지 소유자다, 통행권자다. 통행권자가 부담해야지. 통행지 소유자가 땅도 빌려주고 비용도 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4번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 또 돼 있네. 방해되는 축조물을 건축하죠. 그러면 우리가 통행지 소유자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통행권자는 의무자한테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등기가 필요 없어. 우리가요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역권은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상린관계는 등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지 알겠죠?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요? 이렇게. 자, 41번 상린관계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기업.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다. 항상 여러분 이게 수인 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뭐냐면 이런 봐봐. 옛날에 여러분 공해란 말을 썼죠. 공해. 그러니까 독일 말로 하면 임미시온이라고 해요. 임미시온 이렇게 공해. 지금 우리나라는 생활방해라고 그래요. 생활방해. 이 공해란 말이 일본식 표현이다 해가지고 공해란 말을 안 써. 지금 우리가 뭐죠? 공해가 탁하다 이런 말을 요즘은 잘 많이 안 쓰죠. 이건 왜냐면 매체라든가 방송 매체라는 데 다 없어졌어요. 공해란 말은 일본식 용어다, 표기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 생활방해라고 그래요. 알겠죠? 독일 말로는 임미시온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옛날엔 뭐다? 공기가 탁하다, 공해가 심하다 이런 말 하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렇게 공장 지역에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공해가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봐봐요. 공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눈에 안 보여야 돼요. 불가약물. 셀 수가 없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셀 수가 없어야 돼. 한 개, 두 개, 세 개로. 이런 봐봐. 먼저 그러면 그 생선 가게가 있어요. 우리 집이 2층인데 1층에 생선 가게가 있어요. 생선 가게에서요. 갈치 비린 냄새가 계속 흘러나와.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참을 수가 없죠, 이것은. 그것을 생활방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게가, 그 통로가 시장통이야. 그럼 당연히 시장통에는 생선을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팔아야 되죠. 그건 너가 참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란다? 수인 한도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참아내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 수인 한도를 벗어난 경우에 우리는 그건 생활방해 금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가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소음 피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수인 한도를 넘어야 돼. 참을 수 있을 때 참고. 이런 봐봐요. 우리 보면 옆에 보면 예를 들어서 KT라든가 이렇게 핸드폰 파는 가게에서 음악 틀어놨어, 안 틀어놨어? 틀어놨죠? 그 정도는 참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너무 심해. 우리가 지금 강의를 못하게 생겼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선거철을 봐, 선거철. 말도 못한 것들이 보면 선거철을 보면 돼지 멱 다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막. 그래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때뿐이니까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아야 되죠. 왜 우리 가게 앞에서 돼지 멱 다는 소리 하냐고 발로 차버리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때니까.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우물을 파는 경우에 물은 오수, 하수, 폐수,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 2m 이상. 알겠죠? 2m 이상.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야. 특이하게 우선한다 이 말은 우리는 이것을 임의규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요 상린관계에서 임의규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두 가지.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물을 오물, 하수, 오수, 물에 관한 시설을 할 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을 떼야 된다. 아까 우리 하나 봤는데 건물을 건축할 때는 경계로부터 몇 m 이상을 떼야 된다?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된다. 그 두 가지는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쓰면 특이하게 우선한다. 임의 규정이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 유수의 성수음이란 거예요. 물이 흘러내리면 어때요? 자연적으로 흘러가죠? 그 흘러가는 것은 내가요, 참아야죠. 그것을요,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뭐가 된다? 적극적으로, 자연 유수의 소통을 유지하려면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죠. 우리는 수인한도니까 수인한 것은 흘러내려가게끔 소극적으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물이 흐르게끔 막혀있으니까 막 여기 자갈도 치우고, 뭐, 여기 뭐죠?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 뭐, 낙엽 같은 게 있으면 낙엽도 치우고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전번에 한번요, 우리가 물난리 났을 때 어떤 사람이 하수구에 물 들어가라고 낙엽 한번 치운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TV에 아주 크게 떠들었잖아요. 알겠죠? 내가 있을 때는 낙엽이 묻혀있어, 묻혀있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옳은 것은 모두 몇 번이에요? 니은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좀 어려운 문제예요, 박스가. 알겠죠? 자, 그러면 치드쇼인데, 여러분, 치드쇼는 시간이 좀 걸려서요. 이것은 다음에요.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치드쇼는요, 야간반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